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저도 되게 두 번째 오는데 되게 멀던데 생각보다 어디서 떠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새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딜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연을 해가지고 사실 되게 긴장이 됐어요. 몰랐어요. 강연인지 모르고 그냥 대화 뭐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뭐 라운드 테이블 토크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앉아서 그냥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앞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나 도움이 되실 법한 것들을 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유롭게 아니면 중간에 끊으시면 더 좋고요. 저도 가수들이 뭐 힘들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마이크를 이렇게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일단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관심사가 다 다르고 또 하시는 일이나 또 이렇게 추구하시는 거나 다 이런 게 달라서 잘 이렇게 맞추기는 어려울 거지만 최대한 제가 이 광고 회사에서 배운 걸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면은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제가 또 줄여서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직업적 특성상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셔도 좋고 뭐 시비를 거셔도 좋고 그거 누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바로바로 좀 재밌게 자유롭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 직업이 좀 바뀌었었는데 70년도에는 흑백 TV였어요. 이런 뭐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게 있을 턱이 없는 녹화 기술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뭐 무인 카메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녹화 기술 아니라 뭐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게 잘 되지만 한번 이렇게 녹화하다가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수죠. 그 대사를 잊어버렸거나 실수한 사람이. 그 시퀀스의 맨 앞부터 다시 해야 돼요. 녹화를 못하니까 하면서 좀 녹화하고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던 모양이라 그래서 TBC, TV에 뭐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여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되게 유명한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도 영화 보러 갔다가 휴게실 가가지고 열어보려고 그 시간대는 영화를 안 보고 전부 휴게실로 모이고 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해서 장욱재 씨를 놀려먹고 이런 역할을 했었고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역시 신구시네요. 여기 그 다음에 부르진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블루진 아마 청바지 브랜드가 처음 들어온 원조격쯤 되겠죠. 이게 제일모직에서 아마 처음 들어왔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 뭐 게스나 리바스나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부르진이라는 상표로 했었고 역시 TBC 없어진 TBC 방송국에 김수현 씨 데뷔작 막 나오고 이럴 때요. 라디오로 데뷔를 하셨는데 TV를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쓰셨을 거예요. 어린이 드라마. 그런 프로에 나갔고 역시 또 제가 어떻게 나중에 MBC 잡지 이런 데서 찾은 거라 불충분하고 여기 보면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이 아저씨도 아는 분이고 여기 시트콤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계신 이순재 씨 이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예술학교에서 이제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영화에도 계속 출연을 하다가 한참 후에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제가 공부한 거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살 게 뭐 있나 했더니 광고 영상 쪽에 이런 직업을 하는 게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가 감수성이 예민할 때 배우고 고민하고 했던 걸로 그걸 원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렇듯이 엉성한 동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불과 20몇 년 전인데 죄악이었어요. 광고를 하는 거는 되게 요즘 친구들 표현대로 루저거나 되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어쨌든 밖으로 도는 친구들이 가는 거였었어요. 광고 일에 대한 인식이 그냥 광고 영업은 하면 죄가 없는데
광고 영업하는 거로 그냥 이렇게 광고를 파는 그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오리콤이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네스카페 처음 들어올 때 뭐 코다, KFC, 스그램 뭐 수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일을 했고요. 오길비 앤 매더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오길비라면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카피라이터인데 전설적인, 돌아가셨죠, 몇 해 전에. 그분이 세운 그 글로벌 대행사에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데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놀러 갔다가 인터뷰를 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가 비었다고 그걸 하라고 그랬다가 시작해서 이제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캠페인을 쭉 하다가 일하는 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2008년까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당시 제작 뒷모습들, 혼자 자기 어려운 좀 미안한 호텔에서 자보고 뭐 스리랑카 이런데 회의하러 가고 하는데 겉에는 화려하고요. 지금까지 슬라이드는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곤욕을, 여기 안 보이는 데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댓글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 아무도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붙이지 않고 있는, 여전히 다 딴짓하고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역시 저도 냉담한 척하고 있고. 숙면 속옷을 입으시죠? 순한 화장품을 쓰시나요? 그날 민감한 내 피부엔 순면 감촉 좋은 느낌. 그날 느낌이 달라요. 킴벌리의 두 번째 브랜드였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Moto Cruiser Fire. Hello, Moto. 되게 저희가 주니어 때는 이런 걸 받아다 틀었거든요. 그냥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거를. 근데 이걸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디어 경합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해서 딴 나라에 틀고 그렇게 된 캠페인이에요. 근데 우리 돈이 없어서 이 애니콜이나 사이언 같은 데는 돈이 많은데 글로벌 브랜드이긴 하지만 여기 마케팅 예산도 없고 아주 파이도 작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전부 엑스트라고 유명한 배우를 쓸 수도 없고 호주에 가서 거기서 그냥 캐스팅 해가지고 한 30명인데 100명처럼 보이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걔가 걔인지. 대충 그냥 하루 종일 뛰고 그 다음날 뛰고 하던,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잘 브랜드에 도움이 됐고 잘 팔렸고요. 하나를 더 만들었고 같은 값으로. 다 걔네가 걔네예요. Crazy Black. Moto Cruiser. Hello, Moto. 그러다가 학교로 옮겨서 지금은 학생들하고 이제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옮긴 책들이고 이게 최근에 만든 책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워밍업이고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 책을 요약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오늘 소중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또는 각자 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아이디어는 다 누구나 내지만
이제 좀 다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제일 압축된 폼이고 짧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 형식이니까 거기서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도 뭐 학생들하고 광고 자체를 가르치는 직업을 위해서는 나중에 뭐 광고나 PR 쪽에 직업이 많고 클라이언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직업이 많으니까 가게 하지만 실제로 강조하는 거는 광고에서 배운 어떤 기술로 우리 인생이 편해야지 뭐 모든 사람이 광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광고 아이디어를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해악도 많은 거고 바쁜 세상에 무슨 광고 같은 거나 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그 실제로 오늘 밤에 도움이 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조금씩 모아서 줄였는데요. 광고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구나. 압축해서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희미한 느낌이라도 받으시면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어디나 저는 통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는데 뭐 어디서 잡 인터뷰를 하던 투자자를 만나서 뭐 투자를 받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세 가지 요소를 광고에서는 꼭 지키거든요. 렐러번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죠. 내 브랜드나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하고 그런 아이들. 저건 되게 쉬워요. 그대로 받은 대로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그럼 그 차를 얘기하면 되니까 렐러번 하죠. 그 차에 대해서 얘기했으므로. 근데 심플하게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유니크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라 그러는데 봤다 그러고 되게 다 안다 그래요. 그거 봤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런 거는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익숙해서 영화에서든 어디서든 뭐 지하철에서든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아이디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험상. 여러분도 같이 겪으시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그럼 뭐를 렐러번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갖고 하는 거라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고 좀 독특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면 상당히 좋죠. 광고에서 이제 마케팅에서나 광고에서 늘 추구하는 바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렐러번스를 높이면 이게 임팩트가 떨어지고 유니크하지가 않고 유니크하게 만들다 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많이 겪으시겠지만 유명한 배우가 10개 커머셜에 하룻밤에 나와도 그 친구만 기억나지 다 꿰뚫기 어렵거든요. 무슨 어디서 어디로 갈아타고 뭐 했었는지 속옷 광고하다가 크레딧 카드로 갔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겠나? 찍을 때도 모를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이 보는 유명 배우의 모습은 새벽의 모습이거든요. 새벽 때쯤 찍은 다 예쁜 척하고 있지만 되게 새벽 서너 시에 찍은 눈이 빨개졌을 때 찍은 것들이라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독특하게 하자니 기억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하자니 아무도 안 봐주고 이런 딜레마가 광고 아이디어 딜레마인데 아마 모든 아이디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는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아마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컨셉이 뭔데 뭐 그래서 또 요새는 개념이 없냐 왜 개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관념 개념이 이제 컨셉이라면 우리 쪽에서는 메시지를 말해요. 맨 위에 앞에 또는 위에 있거나 맨 1에 시작되는 컨셉.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 없어는 이제 광고 아이디어죠. 그걸 표현한 방법, 표현한 말. 그리고 엑세큐션이라고 해서 실행 아이디어인데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광고는 특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또 막 혼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원관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컨셉이 그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광고를 먹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사실은 불만이 좀 있어서요. 우리 광고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없고 엑세큐션이 많은 광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이디어 내봐. 컨셉이 뭔데? 신선함이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 아이디어는 뭐야? 뭐 신선한 거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처음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엑세큐션으로 넘어가면 다 신나요. 클라이언트나 광고 대행사나 감독이나 전부 다 신나서 막 엑세큐션 아이디어를 내요. 실행 아이디어. 그게 뭐냐면 모델은 누구로 할까? 아바타에 왜 이런 장면 있잖아. 트랜스포머 2에 왜 이런 CG 있잖아. 진아바 찍을 다 봤나? 아무리 100만 관객해도 5천만인데 사실 안 본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막 신나서 그런 거, 뉴질랜드, 아까도 뉴질랜드는 있었지만 어디 가면 뭐 반지의 제왕에서 찍었다는데 아까 그거예요. 그 하얀 눈밭 있던 게 그 화장품 찍으러 갔는데 반지의 제왕 찍은 데라고 헌팅을 해서 갔거든요. 뭐 그런 장면 나오지도 않더만 그냥 눈만 있지. 나중에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하고 다 합쳐서 만든 거지만 실제로 그럼 뭐 타고 가지? 남극으로 갈까? 카나다로 갈까? 뭐 앉아서 그런 쪽에 음악은 뭐로 할까?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에만 다 들어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광고들이 되게 이렇게 스타일은 있고 아이디어는 좀 약간 숨고 다들 여기에 있었으니까 클라이언트마저도 이번엔 누굴 쓰지? 얘를 한번 써서 확 올려보고 그것도 안 되면 3개월마다 또 바꿔보고 한 달이라도 바꿔보고 모두를 매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한 10년쯤 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졌죠. 광고를 보기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음악도 좋고 편집도 잘하고 뭔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장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게 되게 많죠.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국 그 광고 회사들은 조사를 엄청나게 미리 하고 그 카피가 나와도 조사하고 스토리보드도 조사하고 끝나고도 바로 트래킹 서베이를 해요. 바로 3개월쯤 있으면 이 광고에 한 번은 유닐레버에 화이트닝 이런 건데 낮에는 어떻게 되고 밤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제품이 2배로 하얘진다는 건데 피부가 아이디어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잘 이제 조사 점수가 잘 나온 걸로 이제 찍기로 했어요. 근데 감독이 보더니 약간 심심하대요. 너무 밋밋하니까. 근데 조사는 잘 나왔으니 이 안으로 가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른 안이었는데 찍었어요. 근데 촬영 전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조금 개라도 한 마리 그 거실 장면이었는데 개 이렇게 상근이 같은 개여서 이제 한참 후에 생각하니까 털복숭이 개를 한 마리를 등장을 시키자. 그 얼마냐? 그랬더니 빌리는데 얼마, 하루 얼마래요. 그렇구나. 그럼 하자. 대사에 지장이 없겠다. 제가 예스를 한 게 문제였어요. 3개월 후에 조사를 했는데 방송 끝나고 리콜, 그러니까 상기도 1위.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실, 3번 모델, 4번 화이트닝 들었나? 못 들었나? 이렇게 돼요. 원래 화이트닝 효과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흰색이니까 봐달라고 할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엑세큐션 실행에 집중하라 이런 책도 얼마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빨리 행동에 옮겨 이런 의미의 실행이었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아이디어 개발하는 귀찮잖아요. 재미없고 자꾸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힘을 많이 쓰게 되는 현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이블은 아니지만 되게 위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수가 용납이 돼야 되고 선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죠. 실수. 그 다음에 양이 많아야 되고 아이디어에. 이게 저희 불문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대한 훌륭한 좋은 광고를 만든다고? 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굿과 그레이트의 차이가 있다면 보통 그냥 좋아가 있다면 항상 그 발을 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죠. 기업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지나가고요. 어쨌든 말하려는 메시지와 관계가 있는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우리는 실행 아이디어가 많이 남는 현실이 조금 답답했고요. 다른 비즈니스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지만 사실은 제가 광고라고 좁혀 말하지만 제가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브랜드나 클라이언트 회사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기업, 소기업, 중기업, 뭐 대기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든 광고인데 리조이스 샴푸인데 이 머리 이 가려움을 막아주는 샴푸. 그러니까 여기 막 벌레들이 막 있네요. 가려워 뭐 이런 뜻이겠죠. 베트남 말을 못 읽지만 저렇게 아이디어하고 관계가 있는 메시지하고 관계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독특하지 않으면 눈길을, 이건 뭐 두피 문제겠죠. 딱 보면 머리에 저렇게 터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 껌을 치아처럼 만들어서 저건 뭐 아마 치아를 좀 깨끗하게 하거나 하얗게 해준다는 껌이구나. 그래서 아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지만 컨셉은 메시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밥 안 먹는 애들한테는 아마 밥 안 먹는 조카나 아이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케찹이 워낙 맛있어서 바뀌었죠. 얘하고 프렌치 프라이는 요만큼이고 케찹이 이만큼. 독특해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란 컨셉을 돌려서 말한 것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컨셉은 신선함. 그거를 만약에 신선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우유가 나왔습니다. 그거 기억 못해요. 그 말을 한 바 있지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그걸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돌려서 말을 해야, 이거는 이제 발모제 광고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트위스트해서 말한 것들이 아이디어라고 본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외국 스태프들이 만들었는데 이 신경통, 화이자에서 나온 신경통 약이라 여기 뼈마다 관절마다 빨갛게 해놨고, 역시 발모제. 그 다음에 엑세큐션은 그 아이디어를 말하는 방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실행 아이디어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비만 다이어트까지는 너무했지만 배가 나오지 않는 맥주, 남자 편 여자 편, 그 다음에 뼈가 튼튼한 칼슘제, 뼈가 쇠로 된 역시 칼슘이 들어간 우유, 이런 것들이 실행 아이디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되게 그 뼈 대신에 이렇게 철로 하면 어떨까? 손가락 뼈로 이런 식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여기에 다 걸려서 그걸 왜 한 사람의 영감에 기대하기에는 동의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실행이고, 몇 가지 다는 뭐 지루하고요. 컨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일 향이 들어있어요가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 오렌지 과일 향이 들어있다. 그럼 아이디어는 그 맛도 있지만, 과일 향이 맛도 있지만 이를 깨끗하게 해준다. 치약이니까, 그 과일 향 치약이니까. 끝에 보면 이제 치약 그 뚜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세큐션 아이디어는 과일에다가 치약 뚜껑을 합성한다. 두 개를 접합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좀 길었지만 그런 예를 보시면 그런 얘기야? 정도가 대충. 이 아이디어가 칼슘제 광고였는데,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가 컨셉이라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뼈를 이렇게 강철로 쇠로 만든다. 이게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실행 아이디어는 이런 진짜 쇠로 만든 손을 보여준다. 이런 건데, 조금, 그 다음에 정어리 통조림, 리얼 피쉬가 들어있다. 진짜 생선이 들어있다. 해서 실제로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거라면, 캔을 열지 않고도 진짜 생선이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 내봐 하면. 그 다음에 엑세큐션은 그래서 생선에다가 그 캔을 접합한다. 실제 캔에다가.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많이 하다가
핵심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서 혹시 다른 비즈니스에도 해당이 되신다면 출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미국 가는데 얼마 들어? 이거나 똑같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 다 달아서 누가 가는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느 도시를 가는지 앞에 귀찮잖아요.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서 실행부터 해놓고 안 되면 그때 수정하고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잘 살게 한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밸런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여드름 치료제예요. 그래서 얘가 예로 됩니다. 먹는 거랑 비유를 하다니. 뭐 어쨌든 이거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공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은 강아지 사료. 이거는 그런 걸 먹은 애고요. 이거는 섬유유연제. 강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료. 얘는 맨날 맞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강해진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그래서 하룻밤에도 한 100개 이상은 잘려나가요. 만약에 광고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방에 쭉 다 이렇게 테이블에 있고 사방 벽에 다 있고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실이. 유리에 다 붙여 있고 몇 줄로. 그 다음에 이미 제가 보기 전에 본 것들이 여기 바닥에 다 쌓여 있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쭉 돌리고 그냥 가면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그 팀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밤새서 다시 해야죠. 욕은 뭐 엄청나게 하겠죠. 근데 저도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소비자에게 가면 소비자는커녕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떻게 가며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아마 뭐 거의 국민상식처럼 아시는 걸 텐데 아이다 하면은 이거잖아요. 되게 뭐 소비자 반응 모델이 이렇다는데 여기다 뭐 메모리도 넣고 뭐 모드 넣고 해서 뭐 또 복잡하게도 만들어 거의 시사 용어처럼 됐는데 실제로 소비자의 반응 모델인데 한 100년도 더 됐지만 역시 유용하게 쓰이죠. 어텐션을 끌고 어떤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하고 욕망이 생기면 그걸 사든지 빌리든지 뭔가 액션으로 가는 건데 클라이언트는 되게 우리 광고 아이디어나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액션을 이렇게 취해주길 바라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어텐션이라도 끌었으면 이제 돈값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아이디어나 광고가 되게 여기도 못하고 죽는 게 많아요. 혹시 어젯밤에 보신 TV 광고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TV를 보셨다면 아니면 한 주, 지난주, 요즘 몇 개 있죠. 한 개나 두 개 정도. 근데 하루에 몇 개 나가는지도 대충 아시죠? 방송이. 뭐 수백 개겠죠. 또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카이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이 있는데 결국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 죽는 거죠. 뭐 호주 아니라 남극에서 찍어와도 일단 어텐션이라도 끌지 못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많고 광고에선 더더욱 많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면 일단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첫 번째 스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에게든 내가 발표를 해야 되나 혼자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죠.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나중에 누가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기반의 개발자든 뭐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든 무슨 기획을 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내 옆에 야 이런 거 어때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없는데 밀고 들어가면 계속 시간과 에너지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다시 뒤집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짝이나 우리 방에 옆에 있는 애들의 어텐션도 못 끌었는데 계속 밀고 가다가 중단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일이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겪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어떻게 웃기기라도 해서 유치하게 막 요즘식으로 몸 개그라도 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탁 쳐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그게 좋은 쪽으로 옮겨가지요. 보통. 그래서 이런 뭐 복잡한 이 단계를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이게만 해도 아마 큰 이익일 겁니다. 지금 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에 만약에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팔아야 된다면 주의를 끄는 것만 해도 90% 정도는 달성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저도 배웠는데 김재동 씨가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던데 어느 날 준비가 안 됐대요.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어디 지방에서. 근데
도저히 뭐 에너지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넘어졌다고 올라올 때.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간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라 이런 교훈을 주도 정말 맞는 얘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강연회라고 써있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저한테 강연회는 귀순용사나 저 어릴 때 간첩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다 정신교육 받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 자유나라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였거든.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됐다고 그래서 약간 긴장했고 어텐션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죠. 만약에 저런 밀가루 푸대 같은 걸 뒤집어 쓰지 않았다면 요즘은 이런 밀가루 푸대 없죠. 어쨌든 저런 걸 보자기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면 아무 관심을 못 끌었겠죠. 아이디어를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달리가 자기 자화상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컴포즈 합성을 한 거에 손에 아마 돈만 한다고 비난을 좀 받았나 보죠. 손에 동전이 가득 있고. 역시 토마토 축제인데 요즘 마침 TV에도 막 나오고 다큐도 소개가 많이 돼서 유명해졌지만 몇 해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뉴욕타임스 그 신문을 받았는데 보니까 웹에서 요만한 우표만한데 빨간 막 피투성이 사진이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봤더니 토마토 축제. 나는 전쟁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 지구촌 어디서 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토마토 축제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지네 축제니까 이걸 뭐 보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여기서 편집을 했던 사람은 상당히 그 주의를 끄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좀 냉혹하지만 되게 다 아시지만 인쇄 광고나 포스터는 2초 정도가 기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2초가 상당히 길거든요. 하나, 둘, 꽤 길죠. 이 정도면. 우리가 눈길을 딱 줬는데 아침에 오마이뉴스나 메트로나 무슨 아니면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빨리빨리 스캔하잖아요. 기사 보려고.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광고. 여기 어디 갔어? 왜 광고? 이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유용한 기사 안에서 또는 수많은 정보 안에서 딱 눈에 튀어야 되는데 2초 안에 어텐션을 못 끌면 무슨 아까 앞에 좀 골아프게 말씀드렸던 컨셉, 엑세큐션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 무슨 의미겠어? 그냥 아예 눈길에도 못 들어왔는데 딱 스캔해가지고 2초 안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하면 다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가 강해야 되고 렐러번스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부장님한테 우리 차장님한테 이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한번 놀래켜야지. 내가 우리 방송국이 내가 맡은 프로가 시청률이 안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죽는다 그래야지. TV에 나가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저희가 생방송에 나가서 공개를 했죠. 나 죽겠다. 시청률이 안 올라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임팩은 있죠. 근데 렐러번스가 있는가? 과연 그 프로나 거기에 그 방송의 시청률과 관계가 있는가? 그 반대 렐러번스를 높여놓으면 재미없죠. 아주 착한 다큐멘터리 되는 거지. 거기서 치타는 달려갑니다. 치타가 달려가지 졸겠어. 치타에 되게 달리는 그림이지. 예를 들면 그냥 뻔한 얘기에 뻔한 그림을 뻔한 말로 설명하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꼭 광고뿐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침에 전부 밥들 안 먹고 오니까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침마다 전부 토스트를 나눠주세요. 일찍 오면. 그럼 좋다. 계산을 해봤죠. 얼마. 그랬더니 몇 명이니까 분명히 몇 명은 올 것이고 신청을 해도 안 올 것이다. 하자 했는데 이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김밥을 원하더라 일부가. 근데 아침부터 무슨 빵이냐. 아니다. 샐러드만 먹겠다는. 나중에 이제 지지부진해져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은 임팩은 있었지. 회사에서 공짜로 아침을 준다고 야근을 시키더니 좀 이제 철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잘 안 돼요. 임팩은 있었으나 이게 별로 균형이 잘 없었어요. 이제 재미없는 거는 다 그만하고 무슨 광고인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상 받은 깐느에서 큰 상을 받았거든요. 몇 해 전에.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 여기에 키가 있네요. 어떤 죄수가 잡혀가는데 수갑을 안 채우고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딱 한 그림이에요. 강력 접착제 광고예요. 이렇게 두 방울만 붙여도 뭐 도망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굳이 수갑이 필요 없다는 아이디어죠. 카피도 필요 없고 그냥 제품만 구석에 조그맣게 있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플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강력 접착제는 무슨 성분과 무슨 뭐가 강화돼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마 그렇게 받았겠죠, 처음에. 기존의 접착제보다 뭐 12.8점 몇 퍼센트 어떻게 됐고, 또 알 수 없는 용어로 그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 근데 그건 실험실 수치고, 옵티멈이고, 진짜 아무 자극 없이 자동차 연비를 믿으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신문에, 광고에 나온 대로. 되게 아주 최적 조건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어떤 용감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잘 붙어요를 쉽게. 이게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포절도, 원페이지 프로포절도 실제로 뭐 책으로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쓰고 있는 회사가 되게 많고요. 안 하고 그것도 짧게 메모를 하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테스트 같은 거 아시죠? 내가 할리우드에 갔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팔으려고 해요. 근데 파라마운트 뭐 이런 데 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탔더니 투자자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한 10층 가다 내려요, 이제. 우연히 같이 타게 되는. 그동안 말할 수 있느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내 책을. 거의 불가능하겠죠. 조금 이따 띵똥하고 내려버릴 텐데, 제가요, 이거 시나리오인데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그럼 이미 조금 이따 땡 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컨설턴트를 훈련시키거나 할 때 많은 비유로 그런 엘리베이터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광고는 더 하죠. 2초. TV는 15초예요. 15초 안에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얘기해야 되고, 그게 주는 혜택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모델이니까 이름을 몇 번 얘기해야 되고, 자막으로도 몇 번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그래도 모를까봐 다 끝났는데 또 나와서 잊지 말라고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런 작전을 쓰는데 그런다고 듣지 않죠. 아까 우리 돌이켜봐도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하나나 두 개나? 그것도 멋있는 예쁜 그런 모델 때문에, 음악 때문에, 장면 때문에 이런 게 기억나지, 저거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하는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이건 보신 거고. 인도에서 만든 아스피린 광고예요. 여기. 질긴 콘돔? 뭘까요? 제품이. 화장품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긴 거 봐서는. 다크서클 제거 크림이에요. 판다에 이게 없어도. 핸드메이드 슈즈. 손으로 구두 모양을 만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혼다를 꿈꿉니다. 이런 카피를 조그맣게 써놨어요, 여기다. 아기가 아빠 손을 마치 혼다, 오토바이 잡듯이. 과장이지만 상당히 미소를 짓게 하는 혼다의 아이디어. 매운 케찹.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는 사륜구동차. 이건 세계적인 아이콘이니까 드라이브인,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시어터가 아니라 식당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포스트잇 광고인데 세계사에 잊지 않아야 될 장면들. 카피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다 그냥 붙여놨으니까. 인도에서 만든 건데, 아우슈비츠,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Don't Disturb라고 쓰는 카드 대신에 여성용품으로 해서 밤새 괜찮다는 얘기였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너무나 오래 찍어서 다 저 사람들이 자게 된 카메라. 이건 아웃도어 슈즈, 여기만 흙에. 칼슘. 하늘에서 본 그림인데 샌드위치맨 간판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비아그라. 되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기획서를 내거나 기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내야 된다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과연 광고처럼 2초 안에 꽂히게 할 수 있는지,
관심을 끌어야 그 다음에 이유를 대잖아요. 왜 이게 좋으냐면요. 왜 실행 가능하냐면 하고 설명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또 직급이 올라가거나 조직에서 또는 책임자가 되면 더 커버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아요.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막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빨리 어쩌면 얘기하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요. 그때요. 제가요. 했는데요. 이미 한 15초, 20초 다 쓰고 30초 쓰고 몇 분 이러고 있으면 나가라고는 못하고 황당하죠. 제일 클리어하게 얘기할 때가 그만둔다 할 때는 이제 방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사실 세 가지거든. 회사 그만둔다고 하는 거는 광고계에서 이민 간다고 하거나 유학을 한다 하거나 몇 가지 몸에 아주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무슨 치명적인 뭐가 있어서 그건 차마 말씀 못 드리는데 아프다고 다음 주에 전화해보면 바로 걔 괜찮니? 하고 바로 전화 와요. 다른 광고회사에서. 괜찮은 카피라이터인지 디자이너인지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공해 위험을 알리는 포스터예요. 이건 뭐 쉽고 태국에 제가 아는 여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푸시업 브라예요. 그래서 다 요만해.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노트북도 커피도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죠. 수박도 요만하고 이거는 이거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무슨 뭐를 위한 광고일까요? 두 편이 번지 점프예요. 그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사진만 뒤집어 놓은 거죠. 번지하면 저렇게 보이겠지 뭐. 예를 들어 다 거꾸로 보이니까 사진만 뒤집어 놓고 번지 점프 센터. 이것도 뭐 카피 한 줄이 필요 없죠. 치킨 버거 오겠네. 다리. 잠재력을 가졌다는 건 좋은 거지. 만약에 네가 12살이라면 이런 카피로 이것도 돈 안 들죠. 약간 시니컬하지만 카피로 승부를 거는 이코노미스트의 광고거든요. 매번 이런 식으로 넌 가능성이 있어. 12살이라면. 근데 너무 회사든 개인이든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행이다. 그녀가 늦는다니. 하겐다즈. 이건 아까 보신 거고. 매운 칩 우표 붙이는데 타버렸어. 혓바닥이 매워서. 헬멧. 지프 광고고요. 집차는 어디든 길이다. 이건 뭐 안 보셨, 설명 안 들으셔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고급 맥주 광고인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명품들인데 거기다가 따가지고 못 참아서 오프너 없이 그냥 다 여기다 땄다는 얘기. 이것도 아까 태국 CD가 한 건데 여기에 타바스코 근데 로고도 카피도 하나도 없죠. 이쪽도 타고 이쪽도 타고 너무나 매워서 깐내서 은상인가 받았어요. 상당히 단순한 퀄리티 체크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틱을 했는데 2번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걸 VW로 폭스바겐을 갖고 이렇게 체크를 2번 했다로 연상을 한 게 상당한 상상력이죠. 우리는 퀄리티 체크를 2번 한다. 근데 이게 우리 로고다. 결혼식 사진을 찍었는데 포커스를 뒤에 맞췄어요. 폴로가 이렇게 싸다니. 요 광고 때문에 이게 1년의 시리즈인데 역시 상을 많이 받은. 여기 신랑 신부는 안 보이고 이게 그림자가 키네요. 원더브라. 이건 화장실이 전부 장애칸이에요. 그 공익 광고. 만약에 음주운전이 일상화된다면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겠죠. 이런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 카피로 팔이 이런 것들이 다 팔이 없네. 음주운전이 대중화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무서운 어필. 의사도 환자도 다 다리가 없는 세제 광고. 아웃도어 광고를 전체를 캔버스로 썼다는 게 상당히 단순한 아이디어고.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너무나 먹고 싶어서 로날드 아저씨가 버거킹에 간 차가 너무 멋있어서 차선을 지금 계속 한 줄만 그려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세컨드 핸드 스모크 킬스 했어요.
간접 흡연이 살인을, 얘가 죽었어요. 역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 담배 피우고 싶지 않겠지만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런 재떨이가 있다면 여기다가 담배를 꺼야 되는데, 컨설팅 회사예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 계속 생각하느라고 연필을 씹어가지고 연필 끝이 약간 어렵지만 컨설팅 회사의 기업 광고. 이건 태국에서 실제로 집행됐던 에너자이저. 저는 DHL이 저희 광고주였는데 좀 언짢군요. 경쟁사 것까지 잘 배달해준다는 페덱스 광고에 멋있게 한 방을 매겼죠. 이 DHL을 싸서 해주는. 플레이보이즈면은 되게 누드로 나와야 되는데 막 모자까지 쓰고, 이게 에어컨 장착 피아트 자동차가. 카드는 기능을 합니다. 카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하이힐, 이것도 상을 많이 받은, 아마 하이힐을 신으면 다 이렇게 보이겠죠. 나이키인데 역시 카피 한 줄 없고 로고도 없이 승부를 걸어서 이것도 상을 많이 받은. 플레이스테이션 하도 두들겨가지고 손가락이, 면도기, 진공청소기. 이것도 깐내 금상인가를 받았는데 몇 해 전에. 인형, 곰인형 28불 테디베어. 진짜로 보는데 7불. 동물원 광고예요. 이게 시리즈로 여러 인형과 실제 상당히 큰 돈 안 들이고 단순한 아이디어로 승리를 한. 어차피 하나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은 하나래요. 사람들이 기억할 수. 그것도 고맙게 해줬을 때 광고에서 하나 기억해주면 고마운 거고, 10분짜리라면, 시트콤이라면 3시간, 4시간짜리 대작 영화를 하더라도 결국 테이크아웃은 하나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거기에 잔가지가 많은 거지. 또는 뭐 어떠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거기에 뭐 전쟁도 붙고 뭐 이거저거 불륜, 연적 이런 것들이 서브 플롯이 붙을 뿐이지, 실제로는 보고 나서 하나만 기억한답니다. 아바타. 되게 다 그렇잖아요. 그 긴 것들이. 반지의 제왕도 대충 반지 얘기잖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기억 못해요. 그거를 아마 대부분 어서 드라마에서도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광고계 전설 같은 또 일이 있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그 회장님한테 갑자기 주머니에서 탁구공을 10개를 꺼내서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는 잡았지. 보세요, 이 얘기. 뭐 다 10개 던져도 좋은 얘기. 하나밖에 못 잡아요. 하나 잡으면 다행이고. 그게 원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그래서 단순한 게 좋겠다는 거고요. 충분히 지루해지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요. 이 뒤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실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는 어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팔 때, 왜냐하면 갖고는 있는데 팔지를 못하는 괴로움이 반이거든요. 폼과 콘텐츠가 반씩이라고 본다면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파는 기술이 반인데, 판다 그러면 뉘앙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말은. 판다 그러면 괜히 우리는 산원공상, 상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팔아야죠. 내 아이디어를 팔아야 뉴스 헤드라인이든 검색 엔진의 헤드라인이든 광고 커피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되면 짧게 우리가 시간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하나하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나중에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겪은 얘기 중에서 이거는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서 끊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지치시고 지금 졸리고 덥고 배고픈 시간에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자유롭게 왜 기대했던 거하고 좀 반해서 그 한쪽만 얘기를 하고 있니? 또는 뭐 이런 얘기가 궁금했다. 또는
나와는 그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광고 비즈니스와는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뭐든 한 3분 정도? 모르겠어요. 시간은 잘 모르지만 유한하니까 그냥 가벼운 질문부터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아는 대로 제 겪은 것과 제가 배운 것과 이런 걸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구초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오래 집중을 하신 거고요. 물론 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지금 좌석이 이렇게 한 방향이라 할 수 없이 이쪽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뭐 저도 수많은 얘기를 혼자 막 일방적으로 드렸는데 수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지만 책을 요약하는 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 제가 커버하느라고 했고 기억이 나거나 이건 꼭 공유하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군데군데 적어 놓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광고 비즈니스에서 배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좀 압축되고 짧게 말할 수 있고 저는 그 반대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길게 오래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만약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왔다면 전략은 이러이러하다. 타겟 오디언스는 이렇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한 3가지 방향이 있겠다. 골라달라. 가만히 있어요. 근데 되게 회장님 사장님은 되게 분위기가 어떤가 보느라고 가만히 있고 밑에는 위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가만히 있고 중간층은 분위기를 위아래로 파악하느라고 가만히 있고 가끔 어떤 멍청한 인턴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인턴 사원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야단칠 수는 없죠.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시작이 되면 다행이고 그날 아이디어 판매가 대부분 그냥 오죠.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싸가지고 가죠. 아까 갔죠. 진짜 현장. 여러분도 많이 겪으시거나 그런 걸 보셨겠지만 정말 냉혹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B, C, D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미 뭐 드라마 같은 데나 다큐 같은 데서 가끔 보셨을 텐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룰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계약도 돼 있었고 대행을 한다 하면 계약 기간 동안 하는 거죠. 열심히. 더러 실수도 하고 히트를 다 못 쳐도. 근데 요즘은 그냥 6개월, 3개월에도 잘려요. 바로 대행이. 뭐 좀 일찍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살면서. 그게 뭐 계약은 계약인 거고 지키면 좋겠다는 거지. 얼마든지 그 값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 광고회사가 등록된 회사가 220개가 그래요. 광고 대행사가. 그 뜻은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본 광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고 그분들이 하는 회사가 나머지 광고회사 명함으로 하나 1000개도 넘을 거래요. 2000개, 3000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만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오늘 스매싱이라는 책을 만약에 팔고 있었다면 딴 데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3개, 4개, 5개 별별 아이디어를 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으려고 출판사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기회를 타죠. 그러면 뭐 밑자의 본전이잖아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공짜 아이디어를 얻고 안 시켜도 되니까 나쁜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A사가 하고 있으면 B사는 계속 C사는 언제 대행이 끝나나 언제 관계가 안 좋아지나 그것만 조사하는 팀도 있고요. 어차피 전쟁인데 내가 비즈니스를 따고 그 다음에 뭐 관용을 베풀든 어떻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터프한데 이렇게 긴 기회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좀 약간 주제넘게 길게 시간을 쓰고 떠드는 거고 광고에서 대충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구나. 되게 광고에서 아이디어는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구나. 이런 걸 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뭐 이게 교실도 아니고 그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보여드린 건 상당히 고수들의 작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 우린 여기 맵에 있질 않아요. 제가 처음엔 좀 한탄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이 닫힌 사회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삼성, LG, 뭐 현대 이렇게 대기업들이 시장을 갖고 이렇게 쭉 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밖으로도 나가지만 사실 저렇게 뭐 국제 광고제 내보내서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이디어 수준을 자랑해서 인정받는 이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조금씩 낮아지만 여전히 그래요. 이 시장에서 잘하면 되지 뭐하러 재벌사 몇이 물량을 다 쥐고 있는데 굳이 내가 숙제검사를 받으러 외국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죠. 깐느, 클리오,
뉴욕 페스티벌 이런 데서 하는데 저도 이제 간혹 심사를 해요. 그러면 한국 거를 좀 올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스케일이 10까지 있는데 0에서 웬만하면 8, 9로 해서 올려놔야지. 근데 양심상 못하겠어요. 우리 회사가 아닌데도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저건 엑세큐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주인공이 나와서 농구공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근데 뭐 그 페인트 광고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그 아이디어 고수들한테 칭찬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출품까지 되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경연장에. 정말 슬픈 노릇이죠. 근데 영화나 극영화, 그 다음에 TV 드라마나 뭐 K-팝, 뭐 우리 좀 저가 패션들, 두타 뭐 이런데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이런 것들은 다 잘 나가는데 반도체, 조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정작 돈도 제일 많고 실험하기도 되게 좋은 이 산업에서만 좀 이 전 세계 지도에 없어요. 한국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특히 젊은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거의 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학교든 다른 장에서든 사실 그건 뭐 저 혼자도 할 수 없는 거고 같이 이제 깨달았을 때 빨리 해야죠. 너무 우리끼리 잘 살았고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책에도 에피소드를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인도 CD가 한 명 있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여러 디렉터가 있는데 다 반대했는데 그 친구 한 명은 있어야 우리가 생각이 자유롭다. 아무리 잘하는 한국 크리에이티브 5팀이 있어도 되게 크게 한 주류가 똑같기 때문에 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카피는 어떻게 쓰냐. 주니어 카피라이터를 붙여주겠다. 아니면 내가 번역을 해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해서 한 명을 했는데 어느 날 밥 먹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는 니네끼리 잘 살아.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우리 뭐 그럭저럭 살잖아요. 산업 규모나 뭐나 빈부나 이런 격차 이런 얘기 말고 광고 시장든 뭐 기업 활동이든 잘 하고 있는데 광고비 규모를 아세요? 대충 6위, 7위 그래요. 전 세계에서. 대단하잖아요. 광고 비용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게. 아시아에서는 3위. 2위였는데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는 바람에 한 10년 전부터 3위로 됐고 일본, 중국, 우리. 근데 아이디어는 스리랑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해요. 우리 아이디어가. 광고 쪽에서는.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그래서 그게 뭘 중요해? 장사 잘하면 됐지. 그건 이제 한쪽의 생각이고 실제로 아이디어나 크리에이티브에 국제적 기준이 무슨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보신 몇 개의 그런 광고들이나 이런 건데 오늘 주로 그런 걸 잘된 걸 소개해드린 거고 우리 거는 뭐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죠. 모든 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아이디어를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근데 3D로 이렇게 그려서 아주 뭐 실감나게 해서 포토샵을 잘해서 뭐 어떤 유명한 배우가 뭐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뭐 S라인을 만들고 이런 게 자랑이 되는 풍토가 있거든요. 광고 쪽에. 약간 뭐 좋은 거죠. 아티스틱하고 좀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거는 아이디어 본질에는 좀 거리가 있는 포장은 잘하고 다 말끔하고 예쁘게 우리 스타일도 잘하고 특히 젊은이들 감각이나 패션, 헤어 디자인 뭐 이런 건 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좋아졌는데 광고에서도 그렇고 근데 스타일만 남고 사실 머리는 빈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라고 말하는데 아이디어가 아닌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한을 좀 일부 책에 여기저기에 좀 담았고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 장이 하다 보니 광고 쪽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혹시 뭐 제가 일방적으로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이고요. 뭐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왜 강연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을 한 3분 정도 해서 의견을 좀 같이 공유해보죠. 제가 뭘 알아서 다 대답을 탁탁 할 수는 없으나 대충 제가 겪은 거나. 끼를 끄는 게 90% 정도 비중을 두라고 하셨는데 1년 전인가요? 그 피자 광고가 파스타헛이라고 해서 눈길은 굉장히 끌었지만 그랬죠. 피자헛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에 너무 침범을 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너무 많이
겪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후배랑 동료들이 한 거라 제가 그만둔 다음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광고 회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는 이제 마케팅 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회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 회사를 야단을 치기는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앞에 소개드린 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컨셉은 새로 왔을 수 있죠. 그리고 혁명적이고 그런데 또 오늘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브랜드 에쿼티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의 성격 이런 것들을 너무 과감히 깨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그래서 실패도 하고 세일즈도 올리고 막 그런 팀에 제가 크리에이티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있었는데 불안했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엑세큐션 같아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케이스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조금 도움을 드리면 피자헛을 간판을 어느 날 내려가지고 파스타 헛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브랜드는 100년, 200년 걸려서 만들어지는 건데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 자산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너무 엑세큐셔널 아이디어죠. 실행 중심의 아이디어죠. 반짝 아이디어. 근데 브랜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판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케이스를 보고 배운 거는 역시 브랜드 이미지가 제일 큰 거 그걸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기업의 활동은 그래서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케이스고 어떻게 어떤 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임팩을 줬지만 렐러번스는 떨어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로 하면 진짜 본질과 피자 비즈니스의 본질과 다른 데 있을지 몰라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대폭 내려주든지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아니면 짠맛을 줄여주든지 조금 더 대중적인 조금 더 타겟 그룹을 젊게 해서 전통적인 것도 좋지만 뭐 좀 입에 맞춰주든지 우리나라 로컬 소비자들에 더 맞게 많이 거의 로컬 회사처럼 됐지만 예를 들면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아주 파격적으로 우린 파스타 장사야. 근데 진짜로 그랬으면 모르죠. 진짜 파스타로 됐으면 드라마도 떴고 그죠? 어쩌면 파스타로 해서 오히려 그 뭐 촬영장도 빌려주고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파스타 경쟁 상대는 그런 데가 아니고 청담동, 압구정동, 뭐 유명 호텔 이런 파스타를 잘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하고는 붙을 수가 없죠. 이 파스타헛으로 바꾼다 해도 그런 데서 온 일시적 아이디어 같아요. 대답이 안 됐겠지만 제 생각은 하여간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계가 되고 있다는데 피자헛에 계신 저의 전 클라이언트나 친구 동료들이 보시면 아마 싫어하실 텐데 할 수 없죠. 뭐 제가 내뱉었으니 극도로 조심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결국은 결과라고 하는 거는 그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서 예측이나 예상이나.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요거는 누가 봐도 정말 되겠다. 히트하겠다. 또는 요건 누가 봐도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맞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령 이게 선진국이다. 많이 해온데 뭐 이런 데 보면 또 물론 좋은 그 경험들 많이 했으니까 그 결과로 따라서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회는 또 그 사회대로의 또 우리가 가장 낮은 레벨에서 봤다고 낮은 레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우습지만 우리 레벨에서 봤을 때 저쪽은 좀 그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회는 그 사회에서의 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측 요새 곧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예측이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거 결과하고 잘 맞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무서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경험으로 하면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를 저도 이제 선진 뭐 회사들이나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배운 거고 다분히 저는 경력의 반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광고회사에서 일했고
반은 이제 세계적으로 큰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대충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겪은 것들이. 그런데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답을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하고요. 확률이 비교적 높을 때가 있어요. 시즌이.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좋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영입하는 건데 저걸 해서 우리 아이디어로 되겠다. 근데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안 되는 다른 변수,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 또 어떤 뭐 관계 이런 거로 안 되는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이디어 대 아이디어로 했으면 잘 됐는데 마지막에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엉성했는데 어떻게 잘 봐줘서 되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못 맞추고 승률을 뭐 50% 80%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운 좋게도 제가 참가한 주니어로 참가하고 나중에 책임자로 참가했을 때 제가 한 건 비교적 순탄하게 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기가 좋을 때 일을 했고요. 어릴 때는 이제 올림픽 당시나 광고 시장이 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레만 형제들, 레만 브라더스들이 이렇게 망치기 전에 또 이제 약간 피크했을 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많이 직관에 의존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거든요. 요 기획서에도 아예 그렇게 칸이 있어요. Desired Response 해서 내가 요 광고 캠페인이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 전략서를 채우고 계속 비판받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일즈가 지금 뭐 10%라면 25%까지 올리겠다, 요 광고로. 그러면 완전히 세일즈에 집중한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린 다 어차피 1등이니까 이미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뭐 조금 부드러운 아이디어로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의 대답은 조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모든 걸 말아주지는 않지만 또 해독을 잘 해야 하지만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대기업이나 아주 큰 회사 빼고는 처음에 전부 직관을 믿죠. 최고 경영자나 거기에 마케팅 상무나 뭐 아니면 세일즈 또는 책임자, 아니면 조금 젊은 조직, 이제 조금 젊은 부장, 국장급들 책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고, 하다가 궤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 조사, 사후 조사입니다. 중간 조사. 계속, 예.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 예. 이제 되게 그런 비슷한 말씀이 오지 않나,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이제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그 코스트 대비하고 오는 효과적인 문제,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전조사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걸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결국은 그렇게 그걸 완전히 다 해서 한다고 할 때는 또 그 코스트가 너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 또 뭐 타이밍 문제, 뭐 다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이런 그 자체가 특히 창작성 이런다든지 또 뭐 이런 돌발적인 거든지 뭐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참 많지 않나. 이제 그래서 전 그런 걸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냥 이걸 산수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그걸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킨 게 아니고 패턴화 해가지고 교육시킨 게 아니고, 저건 좀 돌발적인 거 같은 거, 발상, 위기, 뭐 이런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그저 감각이든지 그런 독창성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오히려 요새 저는 또 그게 또 중요하지 않나. 그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하는 독창성 크리에이티브한 거지만 아까 같은 거는 훈련이거든요. 그 사전조사, 뭐 타당성 관계,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훈련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실전에서 판매를 하는데 실전 영업하는데 판매 이런 문제하고 이런 광고나 이런 아이디어 문제하고는 또 조금 별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전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대답을 예측하셨듯이 저도 예측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과 해석을 저도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클라이언트와 만날 때 늘 빚어지는 질문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조사회사에서 왔다면 사실 제가 별로 객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조사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만약에 1억 원이 든다 하면 어떤 광고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집행하는데, 물론 많이 더 들지만, 그래서 조사의 포션은 상당히 작거든요.
조사회사를 두든 하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원가구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문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문제 기다려야 되고 또 조사하고 나니까 빤히 아는 건데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직관만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도박이니까 비즈니스 자체는 어차피 또 최고 경영자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최종 결정은. 그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분은 더 많은 변수들을 알고 계시고 과학적으로 그런 게 나왔다 한들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독을 하는데 밑자료가 돼서 적어도 이성 감성이 반이라면 반의 부분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세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빅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식에 맞춘다면 조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싼 데도 되게 많아요. 효과적이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SMS로 바로 눌러요. 단문이. 그래서 그 가입된 멤버들하고 1,000원씩을 바로 넣어주고 예를 들면 바로 그거는 돈을 주기 때문에 질문 수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리고 10대, 20대 타겟인 경우는 더 대답도 빠르고 더 솔직하고 그래서 유효한 게 많이 있고 인터넷 베이스 조사를 만약에 금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집행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우리는 이거 뭐 기간도 없다. 빨리 해야 된다 하면 금요일 오후에 걸어도 월요일 아침에 답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아시다시피 조사가 반반이죠. 정성, 정량 해서 이렇게 숫자화해서 10명 중에 5명이 사줄 거다. 이런 정량 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건 정성 조사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이 아이에 어떻게 반응을 해 주는지 그 데이터를 잘 해석하니까 어쩌면 조사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땐 그렇게 하죠. 광고 아이디어는 절대 이렇게 계량해서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브랜드 어웨어니스 몇 프로, 뭐 어텐션 몇 프로, 커뮤니케이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각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런 걸 나눠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되면 너무 좋게요. 인생이 쉽죠.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그 데이터대로 하면 좋고 한국의 표준은 이렇고 글로벌 표준은 이렇다. 이 점수가. 이 크리에이티브는 아니다. 이런 잔인한 조사가 나오지만 그게 반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조사를 건다면 그런 정성적인 조사, 사람들의 마음속 잘 안 나오지만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끌어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근접하게 만드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의 의지만 있으면 전체 예산의 한 뭐 몇 프로만 해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광고에서나 이제 마케팅 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맡은 과목들은 뭐 놀죠. 제가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이렇게 저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나와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미미하지만 저 혼자 하기는 많은 이론 과목도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는 힘을 키워줘야지 좀 먼저 배우고 먼저 겪은 사람이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면 뭐 그냥 핸드아웃 빨리 나눠주는 게 쉽죠. 교재로 그냥 한 챕터씩 그날 하거나. 근데 그거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만약에 가르치시고 동료들이나 부하나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조금 창의적으로 해서 전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출판사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는 6시 된 막 나가라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좀 높은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리에이티브는 나가라. 전기세가 아깝다. 뭐 전기세 제가 내나요? 엄청 큰 빌딩에 뭐 그런 거. 그러나 나가야 이게 머리가 창의적으로 되지 사무실 공기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꼭 해야 되는 데일리워크나 회사에서 숙제로 해야 되는 일 빼고는 전부 나가요. 제 위치만 알려주면 되지. 핸드폰 있겠다, 뭐 노트북 있겠다. 특히 카피라이터는 전 내보내고요. 계속. 여기 있지 마라. 안 와도 좋다. 늦게 와도 좋고 일찍 가도 좋고 어디 있든지 약속 시간까지 이런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센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나면 되지. 너 똑바로 앉아 있는다고 근태가. 근데 이제 이게 일부 광고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향하는 점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우리가 자꾸 좀 삐딱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조금 이 방에서 안 나오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런 거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절실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 대한 불평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좀 놓아 키워야 제가 다 이기는데 영어로 싸워도 영어는 못해도 기로 싸우는 거니까 어차피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제가 웬만한 애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제 세계의 동료들. 그런데 그 창의력의 수준이나 아이디어의 수준이 아까 저런 그 기준으로 볼 때 잘 안 돼요. 저만 해도 앞으로 나란히 뭐 줄 맞춰 이렇게 컸기 때문에 참새처럼 그 사실 지금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계속 거침없이들 말하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저에 비하면 너무나 고맙고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매일매일 깜짝 놀라죠. 야, 그렇구나.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다 잘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좀 놓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패했던 시대에 살았고 그나마 이런 직업을 했으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그 과정에 있었고요. 요 다음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맡아서 아이디어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버릇을 하셔야 그 분야에서 좀 괜찮게 될 거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죠. 또,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대학교 언론공부학과 2학년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예, 항상 여기서도 칸느에서 수상한 작품이나 여러 광고 작품들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도 항상 우리나라 광고는 없고 외국에서 잘된 것들. 카피가 뭐라고 적혀있는지도 모르는 외국말들로 적혀진 그런 외국의 사례들만 보게 되는데 제가 거꾸로 퀘스천 마크를 항상 찍게 되는 거는 칸느에서 수상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때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광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 이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이것이 와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다. 자기한테 그렇게 큰 가치로 여겨질까.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맥도날드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저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저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면 저는 확답은 내리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수준의 광고를 만들었던 우리나라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 광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되게 이런 두 가지 유형들이 궁금한데 저도 그렇고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나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먹히겠냐 이해도나 이제 호응도나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그 질문이신데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약간 저런 게 과연 매출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한가롭게 드라마, 유머 뭐 이런 거를 쓴 누구나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하지 저게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강력한 세일즈 드라이브의 아이디어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지금 질문처럼 저게 과연 맥힐까 근데 모르죠 뭐 답은 왜냐하면 우리 환경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식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뭐라고 할까요? 구한말의 파스타쯤 될까요? 너무 갭이 큰가요? 커피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막 이제 막 시작할 때 안경이 들어오고 유럽에서 뭐 일본을 경유해서 막 문물이 막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그런 충격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예스 노로 대답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해력이나 우리의 상상력이나 저 말고 지금 우리 이 젊은 그 소비자군들 이런 광고식에 말하기에 노출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저런 게 광고야? 하는 충격은 있을 텐데 저는 그건 되게 짤불이라고 보고 만약에 저도 그런 공상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외국에 이제 아까 그 장면들이 제가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곤욕을 당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못 팔고 전혀 다른 판의 이야기들이니까 예쁘게는 만들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
채택이 안 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연 우리가 저렇게 구미 각국처럼 잘 훈련이 돼 있고 저런 식 말하기 저는 여유라고 보는데 광고 2초, 15초라면 그 시간에 이렇게 워낙 안 봐주는 매체니까 좀 여유 있게 농담도 걸고 그림도 뭐 이렇게 재밌게 해서 관심을 끌고 미안한데요. 이거 광고거든요. 이런 광고인데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건데 우린 조급하고 급하고 TV 시간도 30초가 아니고 15초고 하니까 빨리빨리 명함 내밀기도 바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환경이 저렇다면 전 충분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아직 아무 준비가 수용할 준비가 안 돼 광고를 저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무슨 광고지? 해도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펀, 유머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태생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 있긴 하죠. 주위에. 괜히 되도록 사회적이 되는 것을 죄악시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밝고 되게 또 젊은 층들은 더더욱 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의 충격은 있어도 저는 바로 되리라고 봐요. 만약에 담합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클라이언트나 그 광고를 만드는 이들이 자 지금부터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깐내나 보내 우리끼리 이러거든요. 방에서 야 그럼 깐내나 보내. 깐내나 보내는데 되는 것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제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광고 동아리라고 전국의 학생들이 모인데 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 하나가 외국 광고제 내보지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국내 공모전은 많지만 뭐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되게 그런 식으로 선호하는 패턴이 있는데 운 좋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넓은 데서 한번 해보자. 경쟁이 더 약할 수도 있다. 했더니 진짜로 됐어요. 그래서 클리오에 처음으로 대학생 부문에서 작년에 됐어요. 우리나라 팀이. 저는 뒤에 숨어 있었지만 몇 마디 잔소리를 한 거지만 마침 방학이고 제 학생도 아닌데 저도 재밌고 또 제가 말한 책임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학생 부문 영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 클리오에서 상을 당당히 받은 그거 우연히 이루어졌지만 그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많이 보셨을 터인데 뉴욕의 어떤 조그만 광고회사라는 친구가 유명해졌죠. 반전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탱크 그림인데 이게 포신이 길잖아요. 그걸 이렇게 전봇대에다 감아가지고 총 이것도 전봇대 감아서 붙이니까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네가 겨눈 총이. 이렇게 반전 포스터예요. 엔타이와 캠페인을 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그거 해가지고 상을 엄청나게 받고 걔네 막 광고주 들어오고 세계 광고주, 한국 광고주 뿐이 아니라 갑자기 큰 회사로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국에서 아니래요. 여기서 일하다가 그냥 공부하러 가서 시각 디자인 배우다가 그 재밌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해보니까 된 거거든요. 저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잡지를 도배하고 인터넷에 TV에 그러면 저는 이런 책 따위에다가 제 하소연을 쓸 필요도 없고 뭘 잘해보자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과학기술이나 다른 쪽이 더 도달하기가 어렵지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도 질문을 하셨는데 클라이언트 책임이죠.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마켓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잘 파는데 뭐 저런 걸 굳이 재능 자랑을 뭐하러 하나. 그냥 여기서 확 밀어서 자동차 딱 팔고 뭐 팔면 딴 데 가서 딴 나라 팔고 가격 할인하고 뭐 큰 차 사면 작은 차 껴주고 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저런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힘은 광고주예요. 아이디어를 사야 되는데 광고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힘이 있으니까 아까 200몇십 개가 덤벼드니까 한 브랜드를 갖고 클라이언트들은 이렇게 고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우리식으로 고르기 시작하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할 때는 얘기를 대부분 아는데 못해요. 근데 좋아질 거예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를 비롯한 저보다 조금 위의 연배 분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분들이 없어져 한번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본 환경이나 지금 우리가 아바타도 뭐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MTV 영화 뭐 다 같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고 뭐 같이 그러고 있는데 굳이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용인될 수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개방이 됐어요. 빨리 개방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면에는. 그다음에 광고주가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그렇지만 광고나 PR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덤벼야지. 근데 저 때만 해도 덤볐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상대방 네슬레 뭐 이런데 회장님 알고 보니까 되게 높은 분이더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알게 뭐야 주니어 PD 때 영어도 못하지만 그냥 내 아이디어가 더 맞다 해서 이기고 싸우고 쟤 좀 자르라고 막 그래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다 알고 다 알아요. 다만 어떤 환경과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시작해서 어떤 매체비가 많은 클라이언트들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데 한두 군데서 변하면 그냥 다 바뀌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뀌는 시기는 조금 더 이런 걸 많이 보고 고민하고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의 어떤 국제 왜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잘하고 조금씩 막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데 생각 올림픽에서 못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상상력 올림픽인데 깐느나 이런 광고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고수들이 거기 모이니까 거기서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판은 나랑 너무 멀어. 깐느는 너무 멀어. 그리고 딴 데서 그냥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붙으면 상당히 잘 될 거로 보고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야, 내 돈 갖고 장난하니? 예술하니? 이런 또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나쁜 방법을 썼냐면 10,000원을 주고 광고를 만들어야 되면 9,000원만 쓰고 1,000원을 세이브해요. 그 다음에 2개, 3개 만들면 한 3,000원, 4,000원 모이잖아요. 그거로 몰래 만드는 거예요. 깐내 보낼 거를. 내 돈으로. 그러니까 저런 데 가서 촬영하다가 이제 필름도 조금 남고 시간도 남고 하면 다른 아이디어, 조 아이디어에서 진짜 아이디어를 평가받는 저것만 해도 클라이언트 입장이나 제품 입장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런 위주로 하나를 더 찍는 건 쉽거든요. 같은 세팅에서 감독이나 촬영 스태프하고 다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좀 뭐 상도 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정당하게 우리가 광고에 나갔던 거 방송했던 거 이런 걸로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지금은 충격이고 되겠어? 근데 뭐 되겠어 했던 것들이 됐어요. 많은 부분에 금방 되리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머리나 잔머리나 절대 뒤지지 않아요. 제가 영어만 못하지 진짜 크리에이티브 싸움에 가면 지네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고 나야 뭐 버벅대더라도 같이 내가 맞다 아니면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싸우면 저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환경은 운이 좋게 이런 걸 알게 해준 회사의 분위기나 저런 다국적에서 일을 해본 거고 실제로는 이런 생각도 없이 매일매일 밤새고 위장병 뭐 그냥 뭐 애기 있는 카피라이터는 애기 걱정 또 뭐 남편들은 또 무슨 걱정 뭐 다들 그냥 또 결혼 걱정 뭐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일만 하고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지. 근데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10년, 5년 안 걸릴 거예요. 실제로 아이디어로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력이 있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광고 요즘 나오는 TV CF 중에서 마음에 들어 하면서 아 이거 예. 그 이유가 예. 아까 제가 여러분께는 질문을 드려놓고 저는 또 이제 생각해봐야죠. 뭐가 기억이 남지? 저도 저희 식구들 빼고는 저는 항상 광고를 찾아보는 편인데 시간은 좀 됐지만 제가 선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광고예요. 예를 들면 엑세큐션 말고 엑세큐션은 어디 내놔도 우리 지지 않아요. 제작비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 만드는 거에 비하면 시간도 그렇고 근데
저 정도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우리 머리나 에너지나 이런 게 잠 안 자고 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엑세큐션 중심이고, 제가 딱 그런 경우 딱 최근에는 네이버 광고 같은 어프로치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든 캠페인이에요. 스크립트를 쓴다면 젊은 세대기 요리를 만들고 있는 장면 하나이고, 거기에 책을 보면서 이제 요리를 만들죠. 남편 주려고 하는지 생선 요리 하는데 뭐 정종 한 큰술 청주 뭐 해서 이만한 대병을 막 쏟아 붓는 게 한 장면이죠. 요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동영상도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이런 그런 일련의 시리즈들이, 정확한 카피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캠페인들이 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회사니까 TV 광고를 많이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거 상당히 잘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엑세큐션은 그거 돈 많이 안 들였고 유명 모델도 없고 뭐 멋진 음악이 나오거나 화면이 멋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장면인데도 충분히 그 아이디어는 공감하죠. 춤을 다 열심히 현대식으로 추고 있는데 한 사람 혼자만 그룹에서 뭐 이런 노젓고 있는데 왜 저러지 하면 뒤에 춤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이버. 이런 식의 반전과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광고는 그거 100편도 찍죠. 돈 안 들이고 한 세팅에서도 막 수십 개 나올 텐데 아이디어가. 그런 거. 그 다음에 당신이 뭐 하고 있을 때 당신의 경쟁자는 이미 당신의 여자친구와 뭐 어디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일련의 그런 건 투싼이었나요? 아마 TV에 많이는 안 나갔는데 영화관이나 한 열 몇 개 되더군요. 캠페인이. 그러니까 캠페인 마인드로 하나로 딱 끝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그 시리즈로 잘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고, 거기서 그 젊은이들이 그 차 SUV급의 성능을 자랑하거나 브랜드를 자랑하거나 뭐 연비를 자랑하지 않고 인사이트를 건드리고 있죠. 사람들의. 그거 한 30대 좀 돈 모아서 요 차 한번 사야지, 스포츠 유틸리티를 하나 사야지 하는 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방법이잖아요. 대한민국 뭐 1%만 살 수 있는 차 이렇게 말해서 좀 뭐 짜증나긴 하지만 신경을 쓰이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라고 봐요. 이게 네가 그렇게 멍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차에 공 들여라잖아. 예를 들어서 차에 공을 들여라. 네 친구는, 너의 경쟁자는 이미 여자친구와 함께 어디 강변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차 한 대만 나오는 그림이거든. 그냥 그건 상당히 카피를 잘 쓴 거로 보이지만 카피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이 포착을 잘한 거죠. 젊은 그 차량 예비 구매자들의 심리를. 저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 두 개의 캠페인이고요. 캠페인이어서 좋고 하나만 탁 해가지고는 절대 승부 안 나요. 우리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아까 본 것 중에 몇 개 기억나세요? 제가 빨리도 넘겼지만 그렇게 잘 됐다 하는데도 뭐 두세 개 기억하면 다죠. 그렇듯이 무상한데 그래도 그런 조금 생각게 하고 아하하게 하는, 만약에 코미디 프로를 보면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고 조금 지적인 코미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얘기해서 스토리에 반전이 있거나, 옛날에 언저리 뉴스 같은 건 전 상당히 재밌어 했는데 저희 딸이 패러디 버전을 하나 썼어요. 어느 날 보더니 수학 시험을 망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15층 아파트에서 그만 복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트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이제 재밌었고 저는 반응을 이제 뭐 9세대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 이제 몸 개그 요새 얘기하는 슬랍스틱 코미디, 그냥 동작으로 웃기고, 그것도 재능이지만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다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만 또 모든 광고가 이런 것처럼 뭐 아이디어 위주의, 저 아이디어 위주의 광고는 단점이 있어요. 골 아파요. 무슨 광고 보고 내가 해독을 해야 되고 절대 그럴 거 없어요. 무슨 뭐 방송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뭐 중학생 수준으로 써라 뭐 이런 선배들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준을 낮춰 쓰라는 게 아니죠. 지금 중학생은 나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 가지 이해도나 센스나 순발력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얘기를 평이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게 기술이라는 것이지 수준을 낮춰 쓰라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머리를 쓰게 하면 그건 별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아까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쉬워야 되는, 그래야 간단해야 되고 아하하게 하는, 가능하다면 2초 안에 그런 것들이 좋고, 저는 생각나는 건 그런 캠페인들이네요. 그래서 뭐 경치가 좋고 음악 좋고 이런 건 저도 다 좋아하지만, 예쁜 모델, 초콜릿 복근의 뭐 남자 모델 뭐 다 좋죠. 성과 상관없이 좋은 거, 예쁘고 뭐 아름다운 건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 그냥 그런 거고, 그거는 그거 아니어도 화보나 쇼나 다른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 뮤지컬이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굳이 광고에서 뭐 그거 영합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 다양한 건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하고 아이디어가 아하하게 만드는 그런 쪽을 선호하죠. 아마 너무 광고를 이렇게 포커스가 됐지만 사실 제 경험이 광고 언저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고, 또 제가 뭐 아는 체에서 뭐 미사일은 말이죠, 연력학은 뭐 이러면서 번져놓으면 또 그것도 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주로 광고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바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육상처럼 또 조금씩 올리는 거고, 조금 올리면 또 올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바가 없고요. 그냥 바닥에서 연습하고 우리끼리 1등 먹고 2등 먹고 하고 있는 건데, 빨리 이 월드와이드 전쟁에 같이 들어가서, 그 책에도 코트를 썼는데 인용을 했는데, 미래에는 아이디어가 국제 통화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극단적인 말이지만 뭐 위안화나 달러화나 유로가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가 통화가 될 거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도 이제 돈 주고 거래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실제로 아바타 같은 게 어떤 몇 명의 머리에서 사실 그 새로울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3D TV 뭐 3D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사실 그거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엽서 같은데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움직여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뭐 사람이 이중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3D죠. 아주 초보적인.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이지 그게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아이디어 표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실감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3D TV 같은 것도, 영화도 뭐 담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몇 명의 아이디어죠. 시나리오 작가나 그 시놉시스 찾아낸 사람들의 몫이죠.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 광고에서 배운다면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단순화해서 임팩트를 높이는 거고,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되게 어렵죠. 임팩트도 높이고 렐러번스도 높이고. 근데 그래도 하나만 해야 된다면 임팩트 높이는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도처에 있어요. 만약에 조금, 야, 그건 좀 주제하고 안 맞지 않니? 메시지는. 그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요. 이상한 아이디어를 먼저 내야지. 나중에 너무 착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딱딱 앞뒤가 맞게 해놓으면 그건 아무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디어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태클을 슬슬 끊는 게 낫지. 처음에 딱 이렇게 깎은 밤돌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뭐 됐지? 완벽하지. 근데 아무도 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데 비즈니스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걸 막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내라, 막 볼드 아이디어를 내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신앙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한 걸 해야지. 시민은 다 심의위원인데 뭐 클라이언트든 누구든 회사 안에서도 그게 되겠어? 그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너 봤어 그거? 그거 옛날에 했어. 야, 나 이거 100번도 더 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비틀즈 노래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는 결혼, 뭐 사랑 이런 단어가 뭐 없는 노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곡이나 웨스트라이프 노래가 다 원전인 줄 알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다 리메이크고 뭐 원래 다 낡은 주제로 하는 거지. 결혼식 나온 영화가 몇 개인데. 그런데 이런다고요. 결혼식 장면인데요. 첫 장면은 야, 또 결혼이야? 너 했어? 저런 거 많이 했지. 그걸 어떻게 보느냐지. 거기서 뭘 포착해서 새롭게 하냐지. 결혼이야 수십만 번 했겠죠. 영화든 어디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단순하게 해서 임팩트를 올리는 게 좀 성공률을 높이는 거고, 좀 창피하죠. 문제는 잘못했죠.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이제 비난받기가 쉬운데 그래도 저는 뻔뻔스럽게 계속 하라는 거고, 고지만 넘기면 괜찮아요. 마라톤도 러너스 하인가 있잖아요. 어디 지점까지 가면 괜찮다며. 막 좀
이것도 저처럼 한 10,000번 거절당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기했다가.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 관찰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짜장면. 아무거나. 그래, 짜장면 먹을까? 어제 먹었어. 끝. 아니, 아무거나 2명도 안 돼요. 하물며 진짜 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질을 담보하는 거니까 결국은 붙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겨요. 약간 또라이 같이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쟤는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이겨요. 결국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있겠지. 야, 그런 유치한 거를 예전에 했던 거를 그러고 갔다가 다 돌면 100개 돌아서 거의 다 이쪽으로 와요. 쇼핑할 때도 그렇잖아요. 첫 집에 왠지 꽂혀서 딱 봤는데 지나갔다가 한 20, 30군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걸 선호하게 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건데도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결국 우기는 자한테 가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랑 똑같아요. 저쪽 사고랑.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서 그래서 어딜 들어오냐고 목을 쥐고 내리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도 계속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했거든. 그걸 입에 꺼낼 때는. 또 광고 같은 경우는 받아서 하는 일인데 남의 일인데도 그 책임자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했는데 올 때까지 생각했는데 말하기 직전까지 방송하고도 생각했고 저걸 바꿔야 되는데 또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미련하고 어떤 분이 서평에다 써주셨던데 되게 하여간 좀 무식한 제언을 한다 그랬나 하여간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을 내면 그래서 기싸움이라고 제가 감히 좀 별로 안 좋은 비유지만 상대가 어떤 뭐 그 프로젝트의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다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사장도 아닌데 우리 회장님도 아닌데 또 우리 사장님이 그렇지 이게 맞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내일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일 다시 하면 되죠. 다시 수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조금 들이대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쓰셨던데 서편 들이대라고 한다 뭐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을 권하는 책이다 뭐 이렇게도 했던데 맞아요. 그렇게 계속 우기고 조금 창피하지만 또 얘기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얘기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고 화내면 조금 더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또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팔아요. 물론 그걸 막 진짜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아니죠. 나는 다 계산이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경우 이렇게 맞고 그 디자인이 다 돼 있어야 하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지만 용감한 자가 아이디어를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단순 무식하다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병폐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서울대학교에 외국의 MBA에 또 뭐해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저의 멘토 기억이 되면 공부는 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 딱 그래요. 무슨 소린가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 가진 자의 자만심이죠. 네. 그러고 말았어요. 오래전에.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로 많은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실행을 잘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게 저는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판 사람이 이긴다는 거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재고 혹시 어차피 도박이죠. 아이디어를 파는 확률하고요. 제가 살면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영화에 투자하는 일하고 증권, 도박 뭐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게임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는 증권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해야지 어떻게 되겠지. 제가 뭐 취미로 남들 다 한다는데 이렇게 사지 않아야 될 그만큼 어려워요. 아이디어가 도박성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반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다른 그 도박에 해당되는 것보다 훨씬 승률이 높아요. 아이들. 왜? 제가 그걸 관찰하려고 한다는 기가 전달이 될 거거든요. 지위의 고하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리고 더 경력이 많아질수록 저는 신뢰도가 더 많아지고 승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주니어 레벨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싸우시고 조금 더
이렇게 자꾸 들이밀고 이런 거 안 돼요?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그 아이디어로 뒤집더라도 그런 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 경영자이시거나 창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혼자 하셔야죠. 결정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또 뭐 제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또 저 혼자 떠들고 말았는데요. 뭐 다른 너무 늦었죠. 뭐 별로 뭐 다른 거는 제가 나중에 이 세션이 끝나고 이 일이 끝나고 뭐 메일을 드리든지 제가 연락하실 수 있는 것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커버 못한 거는 정보가 필요하시든지 하면 제가 갖고 있는 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있는 위치를 알면 거기를 알려드리고 2개 있는 책이라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덥고 졸리고 배고픈 이 퇴근 시간에 상암동까지 와주시고 또 끝까지 그래도 좀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하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 여기에 못 들어왔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 인원 좀 장소 때문에 제한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내 얘기 들어봐야 별로 뭐 중요한 거 없다고 해서 그냥 미루곤 말았지만 그다음에 또 아는 잘 모르는 분들도 또 여기 꼭 오시려고 했는데 뭐 좀 안타깝게 인원 제한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제 애교 반 투정 반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인터파크, 해냄 출판사,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이게 뭔가 있을 줄 알고 재밌겠다 해서 오신 여러분들과 또 뭐 인터넷으로 대충 뭐 이런 거 하는구나 해서 보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뭐 어떤 하나 조금 쪼가리라도 좀 여러분 하시는 일에 힌트가 되거나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맞아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뭐 좀 여기 발걸음이나 여기 시간 쓰신 만큼 억울하지 않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